안녕하세요. 오늘은 Corre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으로 2024년 2월 16일에 이제 아카이브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 Experiment, Conclusion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발전으로 글에 대한 생성 능력은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hallucination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파라메트릭 논리지만으로는 생성된 문장의 정확도가 보장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파라메트릭 논리지라는 것은 이제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그런 업데이트된 그 파라미터 자체가 이제 우리는 모델이 학습한 지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메트릭 논리지만으로 이제 모델이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도를 보장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오류에 잘못된 이제 정보들이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이제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리트리버를 생성 과정에 도입하여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합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레그는 이제 아래의 그림, 아래의 논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NLP Task라는 논문으로 처음에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레그는 리트리버가 제너레이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리트리버를 통해서 쿼리와 관련된 도큐먼트들을 찾아오는데요. 따라서 그 도큐먼트들을 저희는 Non-Parametric Knowledge라고 하고 그 관련된 도큐먼트를 찾아서 그것을 제너레이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그러면은 그 쿼리와 이제 이 도큐먼트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에 입력된 텍스트, 인풋 텍스트라고 하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을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레그의 효과성은 이 검색된 문서의 관련성과 정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distractability라는 관점으로 이제 평가한 논문인데요. LLM을 distractability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그 데이터셋은 Create School Mess with Irrelevant Context를 이용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수학적인 추론 데이터셋을 통해서 얘가 옳게 잘못된 정보가 있지만은 옳게 생성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결과를 생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델은 아주 쉽게 이런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게 되면은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 였는데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셀프 컨시스턴시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것과 또는 인스트럭션에 너가 관련 없는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무시해라와 같은 그런 지시사항을 포함하면은 조금 완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정확한 도큐먼트가 retrieve 됐느냐, 잘못된 도큐먼트가 retrieve 됐느냐에 따라서 제너레이터는 여전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현재 레그 방법론은 따라서 이런 retrieved 도큐먼트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retrieve 도큐먼트의 상당 부분은 제너레이션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이 Corre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요거는 retrieval 결과를 이제 self correction과 이제 augmenting generation에 사용되는 도큐먼트 자체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 generation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Creg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의 결과를 셀프 커렉트를 통해서 생성 작업에 이 문서 활용을 하는 것을 개선을 하는데요.
Lightweight Retrieval Evaluator를 사용을 해서 이 검색된 문서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correct와 incorrect, ambiguous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세 개 각각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웹서치 과정이 있습니다. incorrect 또는 ambiguous로 평가가 되게 되면은 웹서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정적이고 이제 스태틱하고 리미티드한 코퍼스보다 동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웹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Decomposed and Recomposed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중복된 정보도 줄이고 주요의 그런 인사이트풀한 것을 최적화를 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플러그 앤 플레이의 이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레그 방법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 Works입니다. 이제 hallucination이라는 것이 outdated 된 information이나 잘못된 정보가 보통 hallucination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 원인은 보면 이제 비정기적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는 높은 퀄리티의 샘플링 데이터의 비율이 적고 인풋 스페이스에서 이 데이터의 이제 할당이 불완전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hallucina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또 이런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은 또 잘못된 정보의 생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문제를 정의하고 많은 논문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그는 LLM의 어떤 점을 보완하는가를 보았을 때 레그는 LLM의 잘못된 정보 생성, 맥락 이해 한계를 개선하는 데에 포커싱한 방법론입니다. LLM의 생성 능력과 외부 지식 베이스, 그러니까 논리지 베이스의 정보를 결합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한계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레그 모델의 성능은 논리지 베이스의 퀄리티와 커버리지에 크게 의존적이고 또 따라서 고품질의 논리지 베이스 구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해당 이제 논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What if the retrieval goes wrong? 이라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시나리오에 조금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된 문서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검색 시스템은 이 할루시네이션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 관련성이 없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레그로는 셀프 레그가 또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게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사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탑케이크의 결과에 대해서 문맥에 대한 렐러번스를 평가를 합니다. 대답을 또 여러 개의 제너레이션을 한 후에 응답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리플렉션 토큰스라고 이런 반영 토큰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사용해서 자신이 생성한 텍스트의 퀄리티를 평가하게 됩니다. 생성된 텍스트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가 레그는 언제 제안이 되었나요? 라고 할 때 레그 앤서로 레그는 2020년 5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으면서 유립스 2020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뒷부분에 출처하고 저렇게 요거는 예시입니다. 출처하고 이렇게 어디서 출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출처가 된 곳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된 것을 이런 것을 리프렉션 토큰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얘가 생성한 앤서가 저희가 믿을만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믿지 못할 그런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etrieval Augmented Language 모델로 NLI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게 Relevant Context인지를 판단하게 하고 따라서 이 Robustness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NLI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ARI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앞에다가 retrieval 된 도큐먼트들 앞에 붙여서 그것을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툴포머 같은 경우에는 API 콜링하는 것 자체를 사전학습 때 그 API 콜링하는 방법을 저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얘가 배울 수 있도록 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 툴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그 API 콜들이 가능합니다. A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은 이제 언제 무엇을 retrieve 할 건지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 그런 방법론입니다. 요 액티브 레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민 석사 과정에 세미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보시려면은 그 액티브 레그에 대한 그 논문 리뷰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에와 같은 접근 방식들은 그 검색을 이제 생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거나 검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와 달리 해당 연구에서는 검색이 부정확한 결과를 반환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또한 이 해당 연구가 레그의 생성의 이제 경고성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corrective strategy를 통해 탐색하고 그 설계하는 그런 첫 번째 시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C레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포뮬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이건 리트리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력 X와 그다음 많은 지식 문서들로 구성된 문서 집합을 C라고 하고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어떤 시스템이 출력 Y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X에 맞는 정답이 사실 Y인데 그냥 입력 X를 입력 Y, 그 출력 Y를 생성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다른 이제 논리지 도큐먼트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출력 Y를 생성하도록 필요한 그 문서를 찾아서 출력 Y를 생성하는 데 같이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trieval과 generator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retrieval의 그럼 역할은 입력 X와 보통 쿼리라고도 하고요. 이 입력 X와 그 문서들에서 입력 X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가장 적합한 문서 상위 문서 K개를 찾습니다. 이 retrieval가. 그러면은 그 문서들을 찾아서 요 input X와 함께 컨캣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에 조리를 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요 인풋으로 제너레이터는 이에 대한 저희가 원하는 Y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요 문서 D를 기반으로 문서 X와 D를 기반으로 Y가 생성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X를 입력했을 때 Y가 이제 나오는 그 확률은 그 X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 D가 뽑히는 그 확률과 그랬을 때 X가 주어졌을 때 이 D와 Y가 이제 그렇게 출력이 되는 확률이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곱해져서 이 위의 식을 통해서 저희가 retriever와 generator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 뒤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도큐먼트가 잘못되는 경우 이 생성기, 이 제너레이터의 이제 아웃풋 제너레이션의 능력까지 이 아웃풋의 퀄리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논문에는 이런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 리트리버가 잘못됐을 때, 이 문서가 잘못됐을 때에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제 relevant 도큐먼트를 가지고 오고요. 요건 태스크 포뮬레이션이 아니라 C레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트리버를 통해 relevant 도큐먼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lightweight retrieval evaluator가 있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이 도큐먼트가 이제 쿼리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어떤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스코어가 사실 relevance 스코어라고 하고 저희는 세 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correct와 ambiguous와 incorrect로 나오는데 여기 어떤 스코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threshold를 정해서 upper와 under threshold를 정해서 upper와 lower threshold를 정해서 이 correct와 그 incorrect 그 다음 그 사이는 ambiguous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졌을 때 correct의 경우에는 refinement 프로세스를 거치고 incorrect가 나오는 경우에는 웹서치를 통해서 그 정보를 보강하게 됩니다. ambiguous 같은 경우에는 이 refinement와 웹서치 둘 다 나온 결과를 이용을 하여서 제너레이터에 사용되게 됩니다. retriever evaluator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이 retrieve 된 그 도큐먼트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만약 잘못이 되었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밸류에이터가 중요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터는 T5 라지를 해당 논문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이 파인 튜닝 된 그 이밸류에이터를 통해서 탑 10개의 먼저 탑 10개의 도큐먼트는 이 리트리벌 과정에서 검색을 하고 10개의 도큐먼트를 하나씩 넣어서 이 퀘션과 도큐먼트를 통해 이밸류에이터가 얼마나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이때 라이트웨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이 셀프 레그에서는 인스트럭션 튠드 된 라마2 7빌리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T5 라지는 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튜닝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어떤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스코어에 따라서 해당 논문은 요 액션 트리거라고 하면서 이러한 액션이 나왔을 때 각각의 액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을 액션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를 좀 더 세분화를 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이런 차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upper와 lower threshold를 정하는데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threshold를 정했다고 합니다. 0.59를 넘는 경우에는 correct이고 마이너스 0.99보다 낮으면 incorrect.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upper보다 높으면은 correct, 이것보다 낮으면 incorrect, 그 사이에는 ambiguou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orrect가 언제 되느냐 하면은 아까 10개의 문서가 retrieval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10개의 문서 안에서 하나라도 이제 그 correct에 대한 그 upper threshold를 넘기면 됩니다. 이 의미는 retrieve된 result가 안에 관련된 문서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존재가 하면은 무조건 그 knowledge refinement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incorrect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10개의 문서가 모두 다 lower threshold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적합한 문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웹서치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mbiguo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두 상황, 그러니까 correct와 incorrect 외에 나머지 경우이기 때문에 upper threshold를 넘는 문서가 없으면서 모두 또 lower threshold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knowledge refinement와 knowledge search의 과정을 모두 거쳐서 두 가지의 일단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knowledge refinement는 검색된 각 문서는 total length에 의해서 안에 보면 heuristic한 룰스를 적용을 하여서 fine-grained한 knowledge strip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큐먼트들을 그냥 안에 부분적으로 쪼갈라서 쪼개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쪼개서 사용한 부분들을 어떤 또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때 사실 이 이밸류에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밸류에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스트림만 놔두고 다시 리컴포스, 다시 또 그 순서대로 컨캣을 해서 요거를 인터널 놀리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필터링을 할 때 어떤 그 threshold를 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incorrect라고 분류가 되는 애들은 버리고 correct로만 나눠진 애들을 이용을 하여서 이렇게
incorrect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recompose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incorrect로 이제 분류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external knowledge를 찾고자 하는 건데요. 이때 웹서치 과정을 이용을 합니다. knowledge searching이라고 정의를 하고 서치 엔진에서 저희가 보통 사용하듯이 저희가 보통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구글링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보통 많이 입력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쿼리를 리라이팅을 하여서 키워드 형태로 이제 리라이팅을 하여서 웹서치의 쿼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챗GPT를 이용을 해서 그와 같은 우리가 검색어로 사용할 키워드들을 뽑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색된 페이지들을 이용을 해서 이때도 다음과 같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셀렉을 해서 external knowledge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사용했던 그 챗GPT로 저희가 쿼리 리라이팅을 할 때 사용했던 거는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인컨텍스트 이그젬플들을 보시면은 이 퀘션을 검색어로 사용할 때 사용할 쿼리들이 지금 현재 그런 키워드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Creg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때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데이터셋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데이터셋에서 Retrieval Evaluator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때 Relevance 라벨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PubQA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퀘션에서 그 위키피디아 내에 얘네가 사용을 하는 그 골드 위키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드 위키 타이틀에 대한 문서는 그 포지티브 이그젬플로 나머지는 뭐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서 학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1로 라벨링하고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1로 라벨링을 하였기 때문에 -1에서 1 사이에 이제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코어는 두 개의 스레시홀드가 필요가 한데요. 어퍼 스레시홀드와 로어 스레시홀드가 필요하고 각각의 데이터셋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스레시홀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널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널 놀리지가 리트리브된 다큐멘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리트리브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하나의 스트립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이제 좀 긴 친구들은 토탈 랭스에 따라서 스트립에 나누는 기준을 좀 다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인터널 놀리지로 사용하는 거는 탑 5를 사용하고 필터 스레시홀드는 -0.5로 -0.5를 넘지 못한 것은 아예 필터링 아웃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놀리지는 놀리지에서는 이 서치 과정에서는 구글 서치 API를 사용을 하였고요. 탑 5개의 서치된 결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너레이터로는 라마2를 사용을 하였고 뒷부분에 가시면은 제너레이터의 라마2 베이스로 좀 더 학습된 라마에 대한 것도 결과가 존재합니다. 네, 실험입니다. 먼저 데이터셋과 태스크와 매트릭은 이제 데이터셋은 PubQA는 쇼트폼 제너레이션이고요. 쇼트폼 제너레이션으로 각 질문은 하나의 엔티티에 대한 논리지로만 답변이 가능한 데이터셋입니다. 셀프레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셀프레그에서 롱테일 서브셋으로 1399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레어 엔티티 쿼리에 대해서만 현재 1399개를 뽑아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어 엔티티는 요거 위키피디아 페이지 뷰 수로 정의를 하였는데 월간 100회 미만인 그런 엔티티들만 뽑아가지고 요 레어 엔티티 쿼리들만 가지고 그 테스트 셋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그래피는 이제 롱폼 제너레이션으로 최대한 해당 논문에선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형태의 태스크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바이오그래피는 특정 엔티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작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제 헬스 같은 경우엔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true, false로 이루어진 퀘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 팩트풀 인포메이션과 함께 어떤 클레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클레임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아크 챌린지 데이터셋은 멀티플 초이스 퀘션으로 일상 상식 과학 현상에 대해 멀티 초이스 QA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3개의 데이터셋은 어큐러시로 판단을 하고 마지막 아크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아크 챌린지가 아니라 아마 바이오그래피일 겁니다.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는 팩트 스코어로 판단을 하고 이 팩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생성 결과를 어토믹 팩트로 쪼갠 뒤에 각 팩트를 평가한 결과를 합쳐서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할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라마 퍼블릭 LLM, 인스트럭션 튜닝된 LLM, 그 다음에 프로프라이어터리 LLM으로 이렇게 그 오픈된 LLM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로 학습된 데이터와 이렇게 다양하게 인스트럭션 튜닝된 데이터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드밴스드 레그를 통해서 다른 이제 레그 파이프라인의 방법론들과도 성능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셀프 레그가 이제 좀 중심적인 베이스 라인으로 셀프 레그와 뒷부분에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로는 이제 제한된 방법이 레그와 셀프 레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레그에 이제 그 컬렉티브의 과정을 거쳐서 C 레그로, 셀프 레그에서도 컬렉티브 과정을 거쳐서 셀프 C 레그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거에 대한 베이스 모델이 바뀌어도 현재 향상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그 기반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모두 다 컬렉티브 레그의 과정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한된 방법이 다양한 생성 작업에서 전부 모두 뛰어난 이 결과를 보여주었다를 통해 이 제너럴라이저빌리티의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데이터셋을 최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태스크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또한 지금 현재 모든 데이터셋에서 향상된 결과를 통해서 이게 꽤 일반화가 높은 그런 방법론이다를 증명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방법론이 이제 기저 방법론, 여기 라마2 HF 7빌리언이라든지 셀프레그로 튜닝된 라마2 7빌리언이라든지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그 커렉티브 레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향상된 그런 일관적인 그 경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셀프 레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바뀌면은 크게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를 보였는데요. 좀 다른 그 커렉티브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보다 더 크게 성능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LLM 생성기, LLM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유연성이 뛰어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셀프 레그가 이제 스페셜 크리틱 토큰이 사실 필요한 방법론이다 보니 그걸로 어노테이션 데이터로 사실은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커렉티브 레그가 더 이제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각각의 트리거 액션 트리거에 대해서 그 모두 다 효과적인지를 보았을 때 일단 첫 번째 그 테이블을 통해서 모두 다 효과적으로 모든 그 트리거를 다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각각의 논리지 유틸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여기 리파인먼트와 쿼리 라이팅과 그 다음에 셀렉션, 쿼리 라이팅은 이제 웹서치이고 셀렉션 과정은 이제 마지막에 그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도큐먼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과정들이 이제 모두 사용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았을 때 사실 refinement를 제거했을 때 가장 그 성능 드롭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refinement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triever Evaluator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게 아니라 Retriever Evaluator 자체의 성능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이 T5 라지를 이용해서 튜닝을 시킨 모델이었는데요. 이때 그 비교군이 된 모델은 챗GPT입니다. 챗GPT보다 얼마나 그 성능이 어느 정도 그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일단 PubQA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챗GPT를 그냥 일단 테이블 6번과 같은 바로 제로샷으로 한 것과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속 가정을 한 것과 퓨샷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제로샷을 여러 개의 더 앞에 이그샘플로 제공을 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어큐러시 차이를 보시면은 그 따로 학습한 요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버스니스인데요. 이 리트리버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이 C레그의 모델 또는 셀프 C레그의 그 성능이 좌우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셀프레그와 셀프 C레그 성능 모두 생성 성능 모두 이 검색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모두 Y축을 보았을 때 이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제너레이터가 리트리버의 퀄리티에 크게 의존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검색 성능이 낮아질수록 셀프 C레그의 성능이 그래도 셀프 레그보다는 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셀프 C레그가 셀프 레그보다는 이 리트리버의 성능에 덜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강건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리트리버가 부정확한 결과를 반환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서 레그의 로버스니스를 향상시키는 corrective strategy를 제안을 했는데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은 다양한 레그 파이프라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C레그와 레그 기반의 접근 방법에 대한 어댑터빌리티와 C레그 자체가 이제 레그 기반의 접근 방법에 어댑터빌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짧은 형태, 긴 형태의 다양한 아까의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너레이션에서의 그 일반화의 가능성을 또 입증을 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다만 리미테이션으로는 요 C레그는 레그 프레임워크의 이제 커렉티브 관점에서 개선을 하였지만은 요 잘못된 지식을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수정적인 방법은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이 리트리버 이밸류에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개선의 여지가 더 보입니다. 다음에 웹서치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웹서치에 대해서 또한 잠재적인 바이어스를 주의해야 됩니다. 웹서치 결과가 항상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이지한 인포메이션이 주입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웹서치의 그런 노이즈 인포메이션이 흔들리지 않는 또 좀 로버스트니스 더 강건한 그런 방법을 앞으로 찾고자 하면서 퓨처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네, 오늘 corrective reg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논문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